글로벌 주식 TV 오늘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The Clash of the Cultures, 투자와 스페큘레이션의 제가 차창 커버를 존 버글님 거를 올려놨는데요. 미국 증시 조정이 온다면, 딱 클래시가 온다면 언제일까? 그리고 지금이 닷컴 버블과 동급 고평가라고 하는데 뭘 보고 그렇게 하는 걸까? 어떤 지표가 지금 2000년 닷컴 버블과 비슷하다라고 S&P 500 지수를 얘기하는가? 그리고 과연 그렇게 되면 생존 전략은 뭔가? 항상 과거의 구루, 투자의 대가들의 생존 전략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소중한 투자 자금을 잘 지켜나갈까?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어제 일어났던, 오늘 일어났던 이제 일부러 영어 원문을 보면서 제가 커버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중국 CATL 넘버원 2차전지 생산 기업이죠. 전기차도 물론 직접 테슬라와 경쟁을 하면서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미 국방부에서 블랙리스트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과연 반사수의 기업은 누구일까? 라는 면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증시의 폭락 선행을 예견할 수 있는 경제 지표가 있을까요? 네, 제가 게시판에 올린 거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0년 닷컴 버블과 현재 S&P 500 지수 PBR을 비교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지금이 폭락 직전이라면 대비책에 뭐가 있을까요? 미 국방부죠. 자, 블랙리스트 반사되는 지표는 뭘까요? 우리나라 국내 기업은 뭘까요? 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말씀드리면서 종목 추천이 제가 19개 종목을 제가 실제로 종가 기준으로 편입을 하거든요. 미국 S&P 500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는 대형, 안 되어 있는 종목도 조금 있고요. 대부분 대형주 위주로 제가 실제로 종가 기준으로 사고팔고를 탈출을 하고 수익률을 보여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절대로 투자 권유하는 게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존 버글님의 10개명을 빠르게 읽고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평균 회귀비합니다. 급등하면 급락했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있는 미국 주식 급락할 가능성,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평균 회귀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고요. 넘버 2, 자, 복리 투자를 하라. 너무 작은 타이밍에 포커스를 두는 것보다는 긴 타이밍을 가지면 시간이 쌓이는 게 당신 걸로 만드세요 라고 복리 투자를 얘기하고 있고요. 잘 매입했으면 버텨라. 네, 시장의 변동성이 있어도. 네 번째, 빨리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라. 다섯 번째, 바늘을 찾지 말고 리스크를 줄이는 건초 묶음을 사라. 이거는 이제 존 버글님의 가장 zero risk investment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듯이 한 종목에 사면 그 종목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분산해서 사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낮은 보수를 띄어가는 ETF를 사라. 일곱 번째, 리스크 없이는 수익도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 이게 뭐 매년 12% 고정 수익률을 정확하게 수익률을 보장한다 그러면 누가 주식 투자를 못 하겠습니까? 그죠? 네, 누구나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고수익이 나는 겁니다. 현재로 잘 먹혔던 게 미래를 먹힐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미래에는 전혀 새로운 이슈로 주가가 폭락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고슴도치가 여우보다 낫다는 거는 너무 시장을 자기는 스마트하다, 시장보다 자기가 훨씬 더 똑똑하다 라고 장난하지 말라 이게 이고요. 넘버 10 마지막으로 꾸준히 원칙을 준수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글로벌 주식TV 우리 게시판에 가보면 제가 동영상도 물론 지금 이제 녹화를 라이브로 하고 있는 게 있죠. 네, 라이브도 있고요.
동영상을 그걸 다시 올려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중간에 이제 글로벌 주식 TV 게시판에 보시면 심심하실까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쫙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이 순서대로 자 오늘 이거부터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주가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수준의 어떤 시그널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고요. 미국 S&P 500 지수, 대형주 지수입니다. 미국 대형주 지수가 폭락을 하면 소형주 지수도 뭐 거의 폭락하게 되어 있고요. 미국이 폭락하면 우리나라는 잘 버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는 감기에 걸린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미국이 폭락하면 우리도 더 많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천조국 미국의 증시를 잘 보셔야 되고요. 존 보글님이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높을 때 과거의 퍼포먼스 대비해서 에셋 얼로케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를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형주 지수라고 한 S&P 500 지수는 언제 생겼냐면요. 1957년 우리나라 그죠?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약 한 3년 후에 1954년도 끝났으니까요. 자, 1950년도에 그죠? 남북 우리나라 6.25 전쟁이 나고 자, 그리고 나서 360가 1000이었는데 거의 지금 69년도에 난리가 났었고요. 다시 840% 올랐다가 그죠? 25% 2000년 닷컴 버블 때 빠졌다가 다시 또 2007년도에 그죠? 네. 꼭대기로부터 49%까지 빠졌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68% 올랐다가 이제 끝까지 지금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종합주가 지수만 투자를 하는 거는 위험을 해치하는 게 아닙니다. 개별 종목에 투자하면 더 많은 변동성이 수익과 손실을 다 가져가시겠지만 자, 그래서 이분이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에 나오셔가지고 자, 지금까지 S&P 500 지수가 연 12% 올랐지만 실제로는 마켓 밸류에이션과 리턴은 굉장히 서로 반대 방향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어 리턴 시대에 들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마켓 밸류에이션이 높으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마켓 밸류에이션을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면 통상 얘기하는 PER, PBR로 슐러 P, 슐러 PBR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가 예전에 닷컴 버블 때 지금 보시면 5000포인트에서 75% 빠졌습니다. 1114포인트. 그리고 나서 이때 투자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네, 그죠? 그래서 로워 리턴, 시장이 고평가가 되어 있으면 투자 수익률을 낮춰야 된다. 시장이 고평가할 때 나도 돈 지금까지 많이 먹었으니까 나도 따라 들어가서 엄청나게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historical average가 17이었는데 PER이요. PER 주당순익. 네. 그런데 그때 38이었다고 합니다. 거의 더블이었죠. 자, 그래서 항상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버리지 애뉴얼 리턴이 12%라고 해서 지금 이제 S&P 500 지수 거의 6천 왔다 갔다 하는데 1980년도에 비교해보면 물론 최초에 뭐 1957년도도 하면 뭐 워낙 높겠지만 그래도 이제 1980년도라고 한참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이 되고 40년 전에 그때 1000포인트였는데 지금 6만 포인트거든요. 대략 60배가 올랐습니다. 40년 동안에 44년 동안에 그죠? 2025년 동안 45년 동안에 60배가 올랐습니다. 1년에 1.2배 정도 오른 거죠. 그죠? 45년 동안에 60배가 올랐으니까. 그죠? 하지만 최근에는 또 보면 네, 연간 12% 올랐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을 때가 있고 많이 내려갈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꾸준하게 오르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980년도에 그때는 PER이 7.4%였다. 지금 굉장히 낮다. 지금에 비해서. 그래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코노믹 컨디션도 낮고 로어 밸류에이션이 나오면 S&P 500 지수의 밸류에이션이 낮으면 적극적으로 비중을 늘려야 투자하기 좋은 타이밍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tree는 나무는 하늘까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올라가다가 대기가 없어 못 올라가겠죠. 혹은 나이가 들어서 나무도 썩어서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절대로 나무는 하늘까지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종합주가 지수도 절대로 끝없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스탁과 본드를 나누세요. 주식과 채권으로 나누세요. 통상 75대 25, 60대 40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이분은 이 나이에 따라서 나이가 많으면 본드 채권 비중을 늘리시고 젊으신 분들은 주식 비중을 늘리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정확하게 테크니컬한 그 어떤 금융공학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거 괜히 거기에 의존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 그래서 가장 강한 permanent asset allocation을 6대4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0% 주식, 40% 채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서브프라임 미국의 그 사태 때 뭐라고 했느냐면 주식이 40% 빠졌거든요. 근데 이게 자 60%만 갖고 있어서 거기에 40% 빠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20%밖에 안 빠진 거거든요. 그죠? 나머지 40%는 40%가 또 가만히 있느냐? 주가가 빠지면 채권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하죠. 왜냐하면 주가가 내려가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경기를 부양하려고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채권 가격이 쫙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자산 배분을 꼭 하셔야 된다. Asset allocation을 꼭 하셔야 된다. 자, 지금 언제 빠질지 계속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투자 자산을 부동산과 주식, 현금, 채권으로도 나누고 주식, 채권도 나누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선행 지표들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게시판에 가보면 제가 타이밍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잠깐 제가 천기 누설을 조금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1월 효과입니다. January effect고요. 자, 1월 효과가 뭐냐 하면요. S&P 500 지수를 이게 거의 100년이거든요. 1928년도니까 지금 2028년도면 100년이잖아요. 그죠? 자, 100년 동안에 S&P 500 지수를 월별로 수익률을 내보니까 가장 좋았던 게 줄라이 7월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속담이 있느냐면 7월 10월에 9월에 그죠? 9월에 사서 7월에 팔아라. 이게 미국 그 석담이 있는 게 이게 100년 동안에 쌓아온 누적 데이터입니다. 경험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1월 달에 있습니다. 자, 1월 달에 수익률이 거의 탑2에 그죠? 좀 4월하고 12월하고 거의 똔똔입니다. 그래서 1월 달의 수익은 좋습니다. 대신에 2월 달의 수익은 거의 9월 달과 9월 달 다음으로 안 좋습니다. 마이너스 나는 달이 2월 달이 두 번째가 두 개 달밖에 없는데 그게 자 9월하고 9월은 너무 안 좋고요. 2월이 제일 안 좋습니다. 자, 이 9월이 안 좋은 이유 블랙 먼데이 뭐 왜 이럴까 굉장히 여기에 논문도 많이 있고요. 뉴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보시고 자 잠깐 제가 천기 누설 해드리면 2월 말에 빠진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1월 말까지 올라가는 수익 1월 중까지잖아요. 1월부터 12월 말일부터 1월 말일까지잖아요. 자, 무슨 말일까요? 1월 말까지 미국 주식은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괜찮을 겁니다. 라고 January effect 1월 효과가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적극적으로 1월 말 근처 되면 현금화를 주식을 미국 주식을 좀 파십사. 뭐 나중에 현금이 있으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천기 누설을 한번 합니다. 자, 미국 대형주 지수 기준으로 January effect 갖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지금 SPX는 S&P 500 지수의 그 티커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숫자가 있지만 미국은 전부 티커를 하죠. 그죠? 이게 보시면 SP 이게 분홍색이 지금 S&P 500 지수는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24년 10월, 25년 10월까지 해가지고 쫙쫙 올라가고 있고요. 조정받은 거 없습니다. 10년 미국 국채 10년물, 자, 미국 국채 10년물 가격은 4.46%, 그죠? 네,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S&P 500 지수니까 6,000포인트 근접하죠. 자, 미국 10년물 가장 미국 국채 중에서도 거래가 가장 많은 건 10year 트레저리 번드입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 10년물, 자, 10년물 인트레스트 레이트는 거꾸로죠. 그죠? 예.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갑니다. 자,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 서로 갭이, 자, 갔다가 네, 빠졌다가 갔다가 빠졌다가 다시 금리는 올라가고 채권은 내려갈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서로 방향을 지금까지는 약간 다르게 틀어 있는데 바뀔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지금 제가 선행 지표로 ISM 서비스 지수, 자,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ISM 서비스 PMI report on business new order, 신규 주문에 대한 PMI 지수거든요. PMI 리포트인데요. ISM 제조업 서비스 지수입니다. 자, 서비스 섹터는 최근 2년 내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어제 발표됐는데요. 가장 최근 월에 이게, 자, 서비스 지수의 신규 오더가 늘어났다는 거는 좋은 거거든요. 이 좋다는 의미는 경기가 좋으면 금리를 잘 안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FOMC가 금리를 원래 4번 내린다고 했는데 2번 내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금리 불리하다. 금리를 더 많이 내려야 주식시장은 굉장히 좋은데 좀 불리하다.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지금 제가 아까 S&P 500 지수가 고평가되어 있다고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미국 대형주 지수의 PB 레이쇼, PBR이라고 하죠. 자, PBR 레이쇼는 조금 밑으로 제가 내려볼게요. 2000년도에 닷컴 버블 때 얼마였냐면요, 거의 5.5 근처였습니다. 5를 잠깐 넘어갔었거든요. 그때 난리 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4년도에 4년도 말 기준으로 PBR이 네, 그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전과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2000년도 닷컴 버블은 EPS 성장률이 받침되지 않는 굉장한 버블이었고요. 지금은 메가 기업, M7 기업, 매그니피컨 7 기업 위주로 성장성과 투자, 캐피탈 익스펜디처가 증가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예전과는 다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자, PBR은 뭔가요? PER은 자, 주당 순자산이고요. 그죠? 주당 순이익 비율. PER은 단기간에 초점을 맞춘 건데요. PBR은 누적된 이익의 순자산을 비교를 한 겁니다. 자, 결국은 뭐냐 하면 단기간 올해 이익 난 거에 대비해서 얼마나 일주당 주가 비율이 돼야 되는 것보다는 굉장히 꾸준하게 천천히 올라가고 네, 좀 천천히 내려오는 PER보다는 PBR이 그런데요. 지금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이 수도 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공격적으로 미국 주식 남들 과거 수익률을 반추해 보면서 몰빵할 때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여러 지표를 선행 지표가 뭐다, 이것만 보면 주가 폭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아시겠지만 사자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절대로 하나의 어떤 지표, 예를 들어 변동성 지표 빅스 하나만 보고 폭락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혹은 뭐 본드 회사채와 국채 스프레드도 또 굉장히 중요한 그 인디케이터를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빠른 인디케이터 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많죠.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래는 과거에 발생했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항상 새로운 팩터가 새로운 변동성을 일으킵니다. 자,
자, 지금은 이거는 뭘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느냐면요. 노동시장에 이게 지금 표가 너무 제가 크게 네, 네, 이게 지금 자, manufacturers 이게 말씀을 드릴게요. 신규 실업자 청구권이 감소세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IMS 자 미국의 노동시장은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manufacturers new order입니다. 아까 그는 ISM 서비스의 new order였고요. 이거는 제조의 생산자들의 신규 주문인데요. 그렇게 이제 이게 IMF 때 굉장히 2020년 팬데믹 때 떨어졌다가 반등했었고요. YOY 연간으로 비교되기 때문에요. 최근에 바닥을 다시 작년도가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평일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게 네, 이제 아까 노동 지수였습니다. Jobs Climb이라고요. 자기가 요즘에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는 정규직이기 때문에 대부분 좀 많이 오래 다니시는데 미국은 대부분 계약직이 많잖아요. 그래서 쉬는 기간에 지금 Jobs Claim 네 저기 주세요. 실업 수당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장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금 금리도 미국보다 더 많이 내려야 된다, 뭐 심지어 4배까지 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표로 보면 미국은 지표로는 아직은 괜찮습니다. 네, 자, 제가 테슬라 CATL 잠깐 말씀을 드렸죠. 지금 CATL은 테슬라와 직접 중국에서 경쟁을 해서 겨우 판매 대수는 테슬라에 앞섰다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2차전지 배터리를 가지고 유럽과 캐나다에 수출을 해왔습니다. 미국에는 워낙 규제 때문에 수출을 못하고 있고요. 그런데 CATL을 미국 국방부에서 중국 아미, 밀리터리와 거래하는 기업으로 선정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지금 ESS라고 아시잖아요. 에너지 저장 장치. 이 에너지 저장 장치를 이미 또 미국에서 CATL이 넘버 1이라고 합니다. 35% 정도 갖고 있다고 하고요. 이거를 공격적으로 수주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많이 좀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삼성 SDI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저는 수주 면에서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ESS 뿐만이 아니고요. 예, 전기차 배터리까지 GM 자동차의 1대1 지분도 다 가져왔죠. 10조 원 정도 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과감한 투자로 과감한 수주를 해오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CATL의 반사이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이 뉴스인데요. 굉장히 지금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열심히 가전 그리고 전기차 자동차 판매입니다. 보조금을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많이 지급할 거라고 합니다. 가전, 왜냐하면 중국이 이제 아무래도 그 가전, 예를 들어 뭐 드라이기, 뭐 식기세척기, 냉장고, 세탁기 이런 가전 보조금에 자기네들이 만드는 가전 보조금을 15% 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를 확대하고 있다고 하고요. 2025년에 작년보다는 그게 대략 작년에 200조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공무원들의 임금이 수백만 명 된다고 해요.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Millions of 이제 이렇게 공무원들 이렇게 나왔고요. 중국 공무원들 임금도 사기 진작을 위해서 올려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좀 살아나야 우리나라도 미국, 중국에 수출하는 많은 기업들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예시를 종목을 들고 있는데요. 어제 좀 빠졌죠? 네, 빠진 거 제가 조정하기 전에 리밸런스 하기 전에 그대로 좀 보여드리면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는 아이온큐가 좀 수익이 제가 사고 팔고를 하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사서 그런 건 아니고요. 빠지면 사고 올라간 것도 팝니다. 네. 자, 테슬라, 후드, 뭐 마이크로소프트, 퍼스솔라, 어바고가
브로드컴입니다. 아시겠지만 엘라이112,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를 갖고 있는데요. 자, 제가 오늘은 퍼스트 솔라만 올랐기 때문에 빠진 종목을 사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테지, 그 다음에 로빈후드, 테슬라, 브로드컴은 빠졌기 때문에 1%씩 더해줄 거고요. 어제는 이 종목들이 올라서 막 팔았습니다. 1%씩. 네, 오늘은 다시 산 거고요. 그리고 퍼스트 솔라는 33% 올랐기 때문에 1% 비중 덜어 이것도 팔아줍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을 확대하고요. 네, 이렇게 종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제가 채권을 50% 갖고 있고요. 미국 장기 채권으로 샀고 ETF. 자, 주식 41%, 현금 9% 정도 갖고 있습니다. 주식을 또 50%다 채우지 않고 있고요. 9개 종목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테슬라 10%, 오늘 비중 추가한 자, 제가 퍼스솔라 비중 축소, 나머지 다 올렸다 했죠. 퍼스솔라 비중 축소했어요. 4%인데 3% 줄였고요. 자, 일라일리는 그대로고 6%, 구글 6% 그대로고요. 자, 아이온큐 3% 그대로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테지 1%, 그죠? 로빈후드 1%, 브로드컴 1%, 맞죠? 하나, 둘, 셋, 넷. 마이크로 스트래테지, 로빈후드, 브로드컴, 테슬라. 네, 테슬라 1%. 이렇게 총 4개 종목을 1%씩 더해서 비중을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종목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시를 들면서 일부러 제가 주도주 위주로 올라야 할 이유와 테마와 그리고 나름대로 성장성의 이유가 있다고 하는 대장 종목들을 업종의 각 테마의 대장들을 골라서 제가 예시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실제로 제가 종가 기준으로 편입을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정받은 종목은 1%씩 샀고요. 종가 기준으로 샀기 때문에 제가 장중에 사서 싸게 살려고 비싸게 팔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종가 기준으로 빠진 종목은 샀고요. 4개 종목을 올라간 거는 퍼스솔라가 올랐기 때문에 이건 덜어냈고요. 어제는 얘네들이 올랐기 때문에 한 2, 3일 계속 팔아줬습니다. 조금씩. 네, 그렇게 해서 비중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났더니 아이온큐는 똑같았고요. 그죠? 제가 오늘 채운 게 테슬라 좀 더 채웠고요. 그죠? 그리고 후드 조금 채웠고 1%씩 늘렸어요. 퍼스트 솔라 줄였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 스트래테지 1%만 늘렸어요. 자, 1, 2, 3. 그 다음에 어바고, 브로드컴 늘렸습니다. 자, 그래서 비중이 내려간 건 사고 올라간 건 조금씩 차이 실현을 해가면서 대장주 종목을 편입하는 걸 예시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